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미입니다. 제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의식을 깨우치는 데까지 강의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그 의식을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주체성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지 목숨을 걸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생존 본능이었죠. 생존 본능이었지만 이 생존 본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이 존재에 대한, 존재의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군가,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서 이 불안감을 이겨내는 데는 삶이 무의미하면 어떤데? 라는 이 질문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아주 영구적인 내적 안정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식이 깨어난다 그랬죠. 생존 본능과 상관없는 의식. 그리고 이 의식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식이 하는 선택을 존재의 주체성 또는 선택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선택을 할 때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선택, 즉 동물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넘어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기준이 나와 너 그리고 전체 사회에 대한 사랑을 배경으로 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나와 너 그리고 전체 사회를 위한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생존 본능과 붙었을 경우에 집단적 이기주의가 발생하거나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징은 간단히 배타성과 강제성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것이 다를 때 배타성과 강제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완전성은 생명의 역동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성을 추구하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 항상 배타성과 강제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자기의 이해가 과연 생존 본능에 집착된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의식적인 선택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포기해서는 세상이 멈춘 사회, 죽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선택을 포기하라는 것은 보편성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을 포기하라고 이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강의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식적인 선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존 본능의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이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런 안정감, 존재의 의식,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 가진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 말은 생존 본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선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의식적인 선택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 외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자체에 저변에 깔려있는 불안감이 있다 그랬죠. 불안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 의미를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존재의 주체성을 줍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동물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의식적인 선택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체성은 후자에 해당되겠죠. 요게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사람들은 다 동물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래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동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달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생존에만 모든 것을 한정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죠. 기준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얘기는 무의식을 인식하고 보다 의식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의식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생존을 넘어선 선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나와 너 그리고 사회 전체를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 속에 있는데 여기에 의식이 결합되었을 때는 주체가 생존 본능이 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게 의식이라 그랬죠. 의식이 생존 본능을 따라갑니다.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거꾸로 의식이 주가 되고 생존 본능이 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숙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재밌는 것은 동물적 본능, 즉 생존 본능이 주가 되고 의식이 부가 되더라도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움직이면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즐거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에 상사가 뭐 시켰을 때 갑자기 하기 싫다. 이 말은 나의 선택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상사가 또는 힘센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해서 그냥 해라. 이해도 안 되는데 해라 하면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그래서 이 선택권이 침해될 때는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자기의 선택권을 발휘한다. 즉 상사가 이해되게 잘 설명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된다 하고 이해되게 설명을 잘 합니다. 이해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생존에도 도움되고 저 사람 생존에도 도움되고 멀리 안 봅니다.
나와 너 정도의 서로에게 도움된다 정도만 생각을 해도 그래 하죠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따라오는 것은 선택권의 침해가 없죠. 자기가 선택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참여하게 되면은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참여.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주인의식을 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생존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뭉치게 되면 무리가 되고 무리를 짓고 이 무리는 반드시 다른 무리에 대해서 배타성이나 강제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선택권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단순 반응이지만 선택권이 주는 주체감에 대해서 막연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을 줍니다. 즐거움이 되어서 현실에서 일을 잘하게 되죠. 즐거운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존에 필요한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배타성과 강제성이 있지만 이것을 무조건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도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인간은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 이후에 이러한 성취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이 생기겠죠. 그때까지의 목적은 생존 본능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허전함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허전함이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들죠. 그러면 이때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식적 선택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는 자율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만약에 내가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권을 존중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자신의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식적인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의식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실의 힘을 가지게 되면은 자율성을 통해서 즐거운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현실의 힘을 가지고 되면은 허전함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허전함에 따라서 자신을 찾게 되면은 의식적인 선택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옆에 사람들도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억지로 시키지는 마세요. 허전함이 왔을 때 허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을 때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적어도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네요. 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목숨 걸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으니까 초월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 혹은 목적으로 해서 내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삶의 동력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삶의 동력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살아보면은 그러면 마치 이래 하면은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요 단계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자기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계까지는 의식적인 선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거의 객기에 가깝죠.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내가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가면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생존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즉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허전함에 의해서 깨어난 당신에게 뭔가를 물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해시킨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긴 시간에서 천천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야지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도 동력이 끊기지 않고 힘있게 추진이 되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감정과 자기의 주체성, 그러면서도 동시에 존재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는 상태,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에서 의식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강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을 실천할 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다음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